자,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미국의 국가 부채를 아시고 그 국가 부채를 조달하는 과정. 여러분 빚을 내려면 그래도 세금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면 빚을 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부채가 있죠. 그 부채를 만들 때 채권을 발행하죠.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국가는 국가채, 국채를 발행하고 예를 들면 지방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념이고 개개인 간에는 사채를 발행하죠. 사채. 그래서 이제 미국 뭐 한번 참고사항을 아마 알고 계시면 좋아요. 미국 국가 부채는 10년 사이에 뭐 한 더블 정도 됐죠. 더블. 10년 사이에 19조 달러에서 지금은 한 37조 달러. 이게 매년 항상 이 국가 부채 한도 때문에 그 의회에서 항상 싸우죠. 그리고 이제 이 국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 세부적인 내역들입니다. 이게 뭐 복잡해요. 뭐 차환도 있고, 즉 차환은 우리가 대출 연장하듯이 기존 거를 만기 도래된 거를 갚고 새로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합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차환이 얼마고 신규가 얼마고. 현재까지 2025년 기준으로는 11조 달러 정도의 국채가 발행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거를 갚고 새로운 거를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2조 달러 정도는 최근에 한 5년간 신규 발행을 했고, 길가이 옛날 거 이제 대출 연장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차원을 냈다. 이렇게 미국 국가 부채 대충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미국 국채는 얼마예요? 한 40조 달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0조 달러? 그러면 아주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해박한 분이 됩니다. 국채도 종류가 미국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르는 기간에 따라서 이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1년 미만, 1년이 대충 52주잖아요. 1년 미만은 빌이라고 부른대요. 빌. 우리가 집회할 때 보통 빌 하잖아요. 그 다음에 1년에서 한 5년까지를 노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5년에서 장기 한 30년까지를 본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거 뭐 경제학과 졸업하고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걸.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뭐 창고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고, 채권 담당 뭐 거래 파트너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할까? 그렇게 일단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짧게는 4주물, 6주물, 8주물, 13주물. 그러면 테더라든가 이번에 그 크라리티 액트법 이전에 그 지니어스 액트법에 규정된 게 뭐냐면, 이 코인베이스 그 서클 같은 회사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를 담보로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테더가 주로 샀다 팔았다 한 게 바로 여러분, 바로 이게 이 빌입니다. 이 빌. 3개월짜리를 주로. 왜냐하면 이게 예금 준비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기물에서는 3개월물을 굉장히 많이 코인업계에서는 거래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가 이렇게 다 있다는 거고, 뭐 이자 구조 이런 거 뭐 필요 없고, 연도별 수익률도 그래서 한번 대충 한번 보셔봐요. 이게 원래 그 코로나가 2020년에 발발하고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 그죠?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뭐 국채 수익률이 뭐 엄청 낮았어요. 21년도까지. 근데 물가가 22년도부터 5%까지, 22년도 말까지 5%까지 급등하면서 국채금리가 지금 기간에 따라서 단기 국채금리도 지금 보셔봐요. 뭐 현재 기준으로 25년도 말 기준으로 뭐 4.2, 4.2, 4.0. 그래서 이 기간에 테더가 떼돈을 번 거예요. 테더가 24년도에 18조를 벌었고 25년도에 15조를 벌었죠. 이게 여러분들이 USDT를 매수하면 USDT 코인을 사거나 USDT 뭐 선물 거래를 하거나 하면 USDT가 그만큼 발행이 돼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돈이잖아, 현금이잖아. 그 현금으로 테더는
비트도 사고 번 돈으로 뭐도 코인도 사고 그리고 대부분의 금액들을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단기 국채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야 글로벌링 그러면 대충 우수리 뛰고 5% 잡으면 테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지금? 대충 290조 정도 발행했죠 테더가요. 290조 곱하기 5%. 그럼 딱 떨어지죠. 15조 그죠? 그래서 테더가 5% 이익을 5% 이자만 받아도 15조를 벌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를 한 거죠, 테더사가 USDT 발행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별 수익률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1년에서 5년까지는 노트라고 하죠, 노트. 노트도 지금 원래는 기본적으로 단기보다는 장기가 수익률이 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단기는 수익률이 이렇고, 중기는 수익률이 이렇고, 장기는 수익률이 원래는 이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이 꺾일 것 같으면 단기가 올라가고 장기가 내려옵니다. 야, 이거 인플레이션에다가 이거 돈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손해네, 씨빠 이거. 그러면 이게 수익률의 역전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 지수가 빵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이제 국채 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거 경제 성장률이 꺾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거의 붙었다 플래팅이라고 하거든요. 수익률이 너무 평평하다. 원래는 단기와 장기가 적절한 이 스프레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제가 안 좋다 보면 얘가 이렇게 거의 붙는 플래티닝 평평한 이 플래티닝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경제 위기의 전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5년까지의 이 노트도 현재는 한 3점대 후반 기록하고 있고요. 5년에서 10년짜리, 30년짜리, 이거는 뭐 여러분 훨씬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제 이게 지금 어제자로 보면 이게 5%가 넘어갔어요. 어제 밤에 미국장에서 5%가 넘어가니까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원래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어제 밤에도 미국 증시가 쳐 올라갔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빠졌던 게 원래 거래도 안 하는 날 뺐죠. 이게 이제 기습적인 하락을 하는 겁니다. 기습적인 하락을. 그렇게 하고 개발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 편안하게 미국 증시에서 주식 매수했던 개미들은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이게 왜 갑자기 빠져서 시작하지? 그러다가 빨리 손절 안 하고 갈아타지 못하면 좋다는 거죠. 그대로 물려가지고 세력들한테 그냥 아쓸도 못하고 그냥 인수불에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제가 아까 인버스 말씀드렸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렇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셔봐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가 총부채가 지금 1,300조, 1,300조 정도 됐죠. GDP 대비 50%. 아직까지는 건전성은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일본은 예를 들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한 200% 돼요. 200% 일본. 중국도 한 200% 임박합니다. 근데 양상은 좀 달라요. 일본은 거의 200%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국채를 일본 내국인이 다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 노출도가 낮아요. 그래서 재무평가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국채가 이렇게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채가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너무 빚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2016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빚이 2배다. 아까 미국도 정확히 2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늘은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확장 재정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성장률이 최근 5년간 거의 GDP가 1년에 4%에서 5%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가 좀 안 됐죠. 그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뭐 정치인 거니까 괜히 이렇게 국가적인 채무가 이렇게 늘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만기가 아까는 미국은 뭐 1년 아까 1년 이내에 뭐 1주, 2주, 뭐 5주, 12, 15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거밖에 없죠. 1년. 1년 안짝에도 있긴 했어요. 재정증권이라고 있는데 국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단기물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빨리. 이번에 아마 입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물. 그러니까 아까 뭐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만이 미국처럼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자율도 뭐 미국보다 낮죠. 당연히 금리가 낮으니까.
연도별 수익률 보시면 대충 현재 기준 작년 기준으로 1년물을 2.5. 그다음에 50년물 뭐 3.1. 그러면 글로벌님 50년물을 사면 50년 동안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간에 해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뭐 거기에 뭐 저기 뭐죠? 위약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복잡한 계산 방식이 있겠죠. 좀 덜 주겠죠, 당연히. 그 기간까지 가져가는 거하고 그 전에 파는 거하고 다르겠죠. 이게 되게 낮죠. 그래서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떼돈 벌고 있죠. 근데 그거를 원화로 왜 받고? 아까 미국 국제 수익률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4%대였죠. 4에서 5%. 예를 들면 3.8 후반대에서 어제 5%, 5.0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지금 장기물 같은 경우 이자가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 한 50%더 주잖아. 50% 이자를. 이자를 50%더 주는데 왜 원화로 바꿔? 그냥 미국에다가 들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수출 주도 기업들이 환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환전을 안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에다가 트럼프가 투자하라고 뭐 했고, 또 미국에 트럼프가 투자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앞으로 고용하고 사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노란봉투법이니 뭐 이런 거 이번에 삼성전자 파업한다고 지랄 떠는 거 봐봐요, 노조들. 당연히 미국에다가 오스틴에 짓고 싶겠죠, 그죠? 텍사스에 짓고 싶겠죠. 그런 욕구를 자꾸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환율이 안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도 한 7월 정도까지 입법안이 나온다고 그래요. 7월. 근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뭐 초창기 때는 정부가 발행하는 안도 있어서 CDBC 관련된 뭐 테스트 배도도 있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발행할 거다. 은행이. 왜냐하면 현재는 우리나라가 은행들의 파워가 너무 세요. 그리고 뭐 코스닥에 무슨 뭐 어디 기업들 있잖아요. 어디 기업들 뭐 요즘에 뭐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 이렇게 쳐보면 막 뭐 이상한 회사들 많이 나옵니다. 어디라고 말은 못합니다. 나오는데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그만 회사들한테 우리나라는 안 줘요, 절대로. 그리고 한 회사한테 절대 밀어주지 않습니다. 은행연합에다가 밀어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몇 개 추천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얘도 괜찮고요. 근데 얘들은 너무 주가가 너무 지금 꼭대기에 있어요. 얘 지금 하나은행 10만 원 넘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이 제도권 은행이 아마 1차 스테이블 코인의 아마 그 발행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은행주가 지금 PBR 대비 너무 낮아요. 은행주가 아직도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자기 자산 가치의 한 50%도 안 돼요. 0.48인가 그럴 거야 아마 PBR이. 존나 싸. 그러면 의외로 삼성전자 빠질 때 이런 종목이 한번 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뱅킹들 카카뱅, 캐뱅, 토스뱅.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토스뱅이 굉장히 아직 우리나라 상장 안 했죠. 얘를 나스닥 가려고 준비하다가 아직 뭐 못했는데 굉장히 유망하게 장기적으로는 아주 유명하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서 발행을 할 거라고 봐지고 나중에 2차 사업자로 뭐 이런 애들 중에 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1차 사업자는 우리나라 대형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안정성뿐만 아니라 규제성. 왜냐하면 은행은 FIU라든가 FIU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신고 체계가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은행 전산 너무 헐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 아주 잘해 얘들은 그거 뭐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애들입니다. 금감원 뭐 은행감독원 이런 데서 규정 딱 마련해서 하면 뭐 조금이라도 이상 행동 있으면 그 RMS라든가 뭐 그 저기 ALM 이런 거 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상 무슨 스테이블 코인 딱 나오면 딱 해가지고 신고하고 그럼 그 신고가 국세청으로 들어가고 뭐 블라블라. 그러니까 일단은 은행에다가 우리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은행에다가 시키면 뭐가 되냐? 뭐 일단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폭이 더 훨씬 넓어져요. 여기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업비트에도 상장도 할 거고요. 비썸에도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아마 자체 은행 앱에서도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자체 은행 앱에서도 외국인이 한국에 올 때 하나은행에서 근데 이게 그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예를 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 원화로 바꿔줘. 지금은 달러를 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환차손이 크잖아요. 예, 환차손이 뭐 기타 통화는 뭐 1에서 한 5%까지 나고 1에서 5%. 예, 달러 같은 경우도 아무리 싸게 해도 한 0.5% 이상 환차손이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뭐 0.1% 이렇게 수수료 차이가 이거밖에 없다. 왜냐하면 종이 유통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예,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뭐 무역 결제하는 사람들 예, 달러 결제가 아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죠. 수수료가 존나 싸니까. 네, 그러면 은행들이 그 어마어마한 발행 규모의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되면 일단은 은행이다. 은행. 예, 그렇게 여러분들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미국 국채와 한국 국채 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